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장을 한 사람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방송통신위원장을 꼽겠습니다. 그만큼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그가 주재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이것은 우리나라 언론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 지상파 그리고 종편, 뉴스 전문 채널 등 TV, 라디오의 그 어떤 이 재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하고 그 재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기관이어서 그것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이 방송 언론 이 전반에 걸쳐서 지대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관이고 그 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유력하다고 온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별보좌관, 이동관 특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죠. 대외협력 특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뭐 99%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식 발표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가 최근 이제 이동관 특보의 아들의 그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과 관련된 얘기가 지금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갑자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 이 발표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국민정서상 아주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가 이 고위공직자의 학교폭력, 본인은 물론이고 그 자제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민감한 사안이 돼 있고, 특히 이 젊은 층들에게는 이게 특권 혹은 공정성 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 이제 그런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동관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 이걸 빌미로 해서 철회하라, 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동아일보 출신이죠. 1957년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66세가 되겠습니다. MB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이렇게 역임을 했습니다. 그때 뭐 이런저런 일로 언론과 이런 뭐 껄끄러운 관계가 일시적으로 형성되기도 했고, 뭐 그런 거가 다들 지금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분이 내정돼 발표 난 것도 아닌데 지금 왜들 이렇게 난리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동관 특보를 굉장히 옹호하고 이렇게 쉴드를 치는 듯한 발언이면서 다른 한편 한 발짝 좀 뒤로 물러서는 듯한 그런 발언이어서 이게 요즘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정치적 부담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지지자들로부터 문자가 1000통 넘게 왔다. 관심이 지금 이만저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학교폭력 2030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2030 세대의 학부모 나이인 4050까지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특히 지난 2월, 올해 들어서 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했다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자제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사례도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국민 감정에 맞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동관 특보가 적임자고 대통령 뜻도 그런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발언이 아니고요. 국민 정서에 안 맞는다. 자세한 건 좀 두고 봐야 알겠다. 이런 식입니다. 굉장히 한 발짝 뒤로 좀 물러서 있는 그런 분위기다. 장해찬 최고위원, 학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가 매우 엄격해졌다. 만약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정된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해명이나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또 뭐 일각에서는 올드보이다, 이미지가 좋지 않다, 왜 이동관 특보를 지명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 하면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폭력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해는 지금부터 12년 전인 2011년입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때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불거지고 공개된 것은 2015년, 그로부터 4년 뒤인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 때 2015년 서울시 의회에서 하나고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 이제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인홍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고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였는데요. 이동관 전 수석의 아들이 하나고에 다니던 시절에 교내에서 폭력 사건을 일으켰지만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학폭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덮고 넘어갔다. 이제 이 두 가지인 겁니다. 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하나고 교사가 출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서를 갖고 있던 일부 젊은 교사들이 교직원 회의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왜 열리지 않느냐 라면서 문제제기를 했던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런 말도 했어요. 이동관 씨의 부인이 학교에 와서 이의를 제기한 교사들 명단을 적어달라는 얘기를 했다. 라는 말도 들었다.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겁니다. 이동관 씨 아들은 바로 전학을 갔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때 문제는 학교폭력, 그 다음에 왜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위원회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걸 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냥 덮고 넘어갔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이동관 특보 본인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리고 내가 압력을 넣을 위치도 아니었다.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전한 것인데 학교 측의 학폭위를 열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사건은 2011년에 발생했는데 2015년에 이제 하나고 입시 비리가 공개가 되어서 서울시 의회에서 진상규명에 나섰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2011년 이동관 전 수석은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 그때도 특보였네요. 언론특보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밝혀진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는 특별히 이렇다 할 공직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이 더 크게 비화되지 않고 이제 그대로 넘어간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고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들의 진술서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복싱 헬스를 배운 뒤에 연습을 한다며 제 팔과 옆구리를 수차례 강타하였고 침대에 눕혀서 짓밟았다. 이유 없이 일주일에 2번, 3번꼴로 때렸다. 식당에서 잘못 때려 명치를 맞기도 했다. 땡땡땡
A이라는 학생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며 피해 다니자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동관 아들이 나보고 누구를 때리라고 시켰다. 그래서 나는 땡땡땡이를 살짝 때렸는데 약하게 때렸다고 나보고 대신 맞으라고 해서 주먹으로 맞았다. 한 번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보통 1분에서 5분 사이로 지속됐다. 기분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맞았다. 뭐 이런 겁니다. 기숙사 복도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라고 시켰다. 근데 이제 그때 참고인들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입학 사정에서는 아마 학교 폭력 사항이 기재가 됐다면 나중에 입학 사정 때 불합격 처리가 됐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생기부라고 하죠. 학교생활 기록부. 여기에 그런 학교 폭력 사실이 학폭위가 열리고 전학을 갔든 안 갔든 그 생활기록부에 그게 기재가 됐다면 이후 상급학교 진학에서 불합격 처리가 됐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전학을 갔기 때문에 이 학생의 학교 폭력 사항은 백지 상태다라고 당시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자 서울시 교육감이 그렇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한 적도 있습니다. 2015년에 하나고 관계자들이 학교 폭력 은폐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서부지방검찰청 혐의 없다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이렇게 잠복되어 있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 민감한 사안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아마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제 학교 폭력 뭐 10수년 전 일이고 그 당시에 이미 불기소 처분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이동관 특보 본인이 사실과는 너무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런데 학교 폭력 이제 올해 2월 달에도 이미 이것에 대해서 한번 크게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지난달 30일 날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 처리가 전격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하루 이틀 상관으로 이동관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장 방통위원장이 바로 내정이 될 것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것이 벌써 보름 가까이 늦춰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름은 아니고 일주일 이상 늦춰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번 주 내로 결판이 날지 아니면 다음 주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름 가까이 뭔가 좀 더 그 사태를 정밀 분석하는 쪽으로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갈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